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추정환입니다. 자, 박경선 팀, 저희들 일반 영어 2005년이죠. 2025년 일반 영어 그 시험 대비 일단 합격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영어 2025년 대비 설명회, 그리고 합격 전략까지, 그리고 앞으로 수업에 대한 어떤 진행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 그 기출문제 해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그래서 저희들 에어클래스에서는 이제 제 과목을 이제 수강하시면 2024년 기출문제죠. 자,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올해 11월에 봤던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을 이제 올려놨고요. 해설 강의, 그러니까 자세한 해설 강의 올려놨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자체 이제 모범 답안까지, 그렇게 해서 합격 설명의 자료까지 카페에 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강의 촬영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문제가 어땠는지, 자,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씀 뭐 딱 획일적으로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또 가진 능력이나 또 실력이나 그거에 따라서 어려웠던 분도 계시고 또 할 만한 분도 계셨고, 그렇다고 쉽게 느끼지는 못했던 시험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일반 영어가 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의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대할 때, 그러니까 일반 영어를 공부하고 대할 때 좀 막연한 느낌이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영어에 대한 실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가진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항상 영어에 대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영어 하나를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휘를 인제 습득한다든지, 어휘가 약하신 분들은 어휘를 한다든지,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실 텐데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혹시 공부하다가 좀 지루하면요, 뭐 테드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래서 영어에 대한 매체에 노출시키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셔도 좋고, 시사적인 어떤 공부, 시사 영어 공부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어떤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일반 영어에 대한 실전적인 기출, 또 실전적인 기출에 근거한 실전적인 문제를 또 풀어나가는 거, 이거와 같이 병행하시면은 도움이 상당히 되시리라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2024년도 일반 영어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좀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분야에서는요, 세 문제 출제됐죠. 그렇죠? 그 전년도 문제도 세 문제 출제됐고요. 네. 그래서 인제 거의 세 문제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를 일이죠. 누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세 문제가 갑자기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문제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래서 세 문제 기조로 거의 가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출제됐던 분야는요, 관광과 문화와의 관계, 네, 거기에 나왔고, 그다음에 생물의 신호 전달과 그 의미 자체, 그래서 receiver나 인제 sender의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deceiving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전략이 있었고, 이게 좀 제가 인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나왔던 그 문어의 그 먹물, 그쵸? 그래서 위장 전술, 그거하고 약간 내용이 살짝 인제 비슷한 내용이 좀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약 문제에선 디지털 사진과 아날로그의 사진과의 차이점, 그래서 디지털 representation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다, 어떤 식으로 차이를 아날로그와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요약하기에는 상당히 좋았던 지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래서 전공 A에서 한 문제, 전공 B에서 두 문제. 그래서 전년도도 똑같았습니다. 자, 번호만 조금 달랐고요. 네. 모두 배점이 4점으로 총 12점이었고. 자, 문제 유형은 아시겠지만 전공 A 1문제, 첫 문제 10번이었죠. 전공 B의 한 문제는 이제 그 전공 B에서 48번, 9번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0번으로 돼 있는데 죄송하고요. 이제 8번, 9번입니다. 네. 이거는 8번, 9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아시겠지만 기입형과 서술형이 함께 나오는 복합형 문제로 전체 다 출제됐죠. 뭐 다 유형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B에서 이제 9번이었어요. B에서 9번은 서머리 문제로 이제 출제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입형 문제는 따로 커멘터리 없이 모두 지문에 직접 가로를 넣는 형태고 다 아시겠고, 서술형은요, 최근 유형과 달리 지문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일부 구절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문제였다. 지금 제가 이거 빨간 걸로 해놨죠. 자, 올해 좀 달라진 게 뭐죠? 전년도랑? 그러니까 원래는 서술형에서 밑줄을 쳐놓고 그 밑줄에 대한 의미를 서술을 하라라는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올해는요. 어떻게 나왔죠? 뭐 예전에도 나왔던 기출 유형인데 올해는 A형의 그 10번 문제는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B형에서 8번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밑줄 친 거에 대한 의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에 대한 답을 써봐라 라는 거를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뭐죠? 예전에 이제 그 특이한 점은 하나가 있는데 그 요약 문제에서 그러니까 5단어를 연속해서 쓰지 말라고 5 consecutive words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4단어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4단어 연속해서 쓰지 말 것. 자,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의 영어로 패러프레이징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영어로 제대로 이제 구사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반복되는 거를 주로 피하라는 거죠. 중복을 피하고. 근데 하다 보면 뭐 표현을 쓰다 보면 막 4단어, 5단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본문에 나왔던 그거 연속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건 이제 수업에서 제가 계속 주지해서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서술형이 유형이 좀 달랐다. 올해는 그거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문제 의도는 뭐 전년도 제 해설하고 좀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쭉 보시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표현으로 서술하게끔 결과 겹치지 않게 영작 실력을 가늠하고 그 다음에 서머리 문제 역시 각 문단의 주요 내용 파악하고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글쓰기다. 이거 일반적인 진술. 그 다음에 5번째, 2025년도 임용시험 예상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로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3문제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상입니다. 뭐 4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 영어가 포션이 더 커졌네 하고 또 중요하게 또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기조로 보면은 오히려 일반 영어보다는 영어 교육론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영어 교육을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 교육론을 철저하게 이제 인지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형도 기입형은 동일하게 서술형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설명이나 내용 설명을 하는 서술형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밑줄 친 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라라는 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응용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요. 오히려 이제 다 예전처럼 이제 밑줄 친 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것 같고 한 문제는 내용의 의미를 이제 물어보고 내용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걸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출제자의 어떤 의도나 출제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지문을 갖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그런 유형을 만드는 게 참 어려워요.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적인 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갖고 서술하라라는 의미가 그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은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적으로 뭐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 복합 문제 이렇게 서머리 문제 해서 그 서술형 복합 문제, 기입형 서술형 복합 문제 지문 2개, 서머리 유형 하나
그렇게 해서 3문제 정도는 분명히 출제될 것 같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담긴 지문 읽고 세부적인 내용, 포괄적인 중심 내용, 이해 추론 능력, 그리고 영어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2025년도 임용시험 대비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반 영어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수업 때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에 앞서서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학습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많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공부한 경험이라 이런 것도 약간씩 공유하고요. 아무래도 애드립이나 이제 딴 얘기가 많으면 이제 촬영 강의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요. 아예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료에도 이제 나온 부분인데 그러면서 구구절절 뭐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 기입형 특히 확실히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을 찾아내서 중심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요건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1월이나 2월에는 좀 일반 영어 기본이다 해서 좀 기본에 치중하자 해서 해석 위주로 좀 하고 일반적인 뭐 EBS 강의라고 할까요? 그런 건 제가 싫어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예 이제 실전적인 패턴으로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그 근거를 찾아내는 그 훈련, 그다음에 풀이 능력 향상 이런 쪽에 좀 주안점을 더 둘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 패러프레이즈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아무래도 글의 내용을 갖고 본인이 이해했어. 그러면 답안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어진 텍스트를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 꽂혀 갖고요. 같은 표현 막 쓰고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영어로 바꿔 쓰는 패러프레이징 능력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글쓰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만이 정말 practice makes perfect. 진짜.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practice만이 정말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글을 읽고 이해했어. 머리로 인지하는 것과 본인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약간 달라요.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어. 그럼 말로 해봐.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요약해서. 안 나오죠.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로 하던 글로 하던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아웃풋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특히 서머리 많이 해보세요. 서머리. 이 서머리는 어려운 훈련이에요. 서머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자기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보통 서머리가 분량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또 수업 때도 서머리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석이 있어. 서머리의 정석. 뭐 이제 그 유수의 언어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그런 거를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서머리는 보통 전체 분량의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만 그 정도 분량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셔야 돼요. 일단 just do it. Nike spirit. 오케이? 네. 그래서 본인이 학습하는 지문을 한두 개 골라서 전체 내용의 요약문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수업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박경선 팀의 일형 수업은요. 1, 2월 기본 수업부터 뭐 기본 이론이라고 맨날 어느 팀이나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있잖아요. 일반 영어가 무슨 이론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론보다는요. 본인이 맞춰서 본인 일반적인 영어에 대한 독해 능력을 키우는 건데 물론 독해적인 기법적인 훈련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기법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정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고 뭐 기법이 있다 없다 해 갖고 뭐 차근차근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메커니즘 좀 있지만 인제 실제 임용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보면은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그 답을 찾아내는 어떤 훈련에서 뭔가 부족한 게 보여. 그리고 내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왜 기입형이 틀리고 왜 이 단어를 못 찾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흐름, 맥락 그리고 이런 훈련들은 아무래도 독해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들께서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전체적인 메인 아이디어 파악을 하는 거 글의 주제 글의 핵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기입형에서 요구하는 그 단어를 찾아낼 때 여기에서 글의 흐름상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다 하면 그 단어를 유심하게 인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인제 메인 아이디어 파악과 세부적인 부분의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을 주로 인제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의 근거가 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근거가 되는 전략.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예 그래서 1 월부터 저희들은 그냥 실전 모의고사 푼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당 7 문제 실전 유형의 모의고사 기입, 서술 5 문제가 되겠고요. 서머리는 2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중 5 문제를 자 서머리 문제 1 문제 포함 5 문제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문제에 관련된 지문의 답이나 서머리를 혹시 보내주시면 담당 교수나 원어민 교수의 첨삭까지도 제공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원어민 담당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내면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하셔 다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년도에는 이제 그 재작년보다는 사실 그런 컬이나 요구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좀 수강생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더 많은 연습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2024 년도, 2025 년도 대비예요. 근데 2024 년도 일반 영어 수업 진행은 인제 다른 과목은 전년도에 대한 해설을 활용을 하고 강의를 활용을 하지만 그냥 무조건 저는 인제 새롭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5 월, 6 월에 기출문제 해설은 관연도 촬영분을 활용을 하고 올해는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그쵸? 올해 기출 해설은 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인제 보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 월, 4 월 매주 7 문제 제공하고 5 문제 해설합니다. 그래서 2 문제는 보너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연습하는 차원에서 보내드리고 모범 답안 당연히 제시를 하죠.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7월, 8월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고 이거 이제 종합 모의고사 저희들 박경선 팀이 자랑하는 정말 실전적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정말 좋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9월, 10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8주 진행하고 그 다음에 2주 플러스 최종 찍기 그래서 총 10회 분의 모의고사를 또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매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가 가장 저희들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빨간 걸로 해놓은 거 1월부터 끝까지 일반 영어 실전 문제 풀이를 한다. 그래서 답에 근거가 되는 내용과 풀이법을 이번에 정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실전에 가깝게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초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임용에 대한 일반 영어 계속해서 연습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돕고 그다음에 조력자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저희 박경선 팀 아시죠? 거기 카페에다가 뭐 이제 질문 올려주시고 건의사항도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죠. 새해에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내서 이제 박경선 팀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2025년 합격 대비 전략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짧고 간결하게 말씀드렸고 일반 영어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1월부터 이제 저하고 함께 같이 공부하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이제 촬영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